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업종과 섹터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맑은 하늘 드러난 쪽 유리 기판입니다. 젠스당 CEO와 회동한 SK 최태원 회장이 CES 2025에서 SKC의 유리 기판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도 피롭틱스, YC캠, JNTC와 같은 종목들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변에 독감이나 코로나19 걸리신 분들 좀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감염병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독감이 최대 규모의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다만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간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만큼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올해 국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관련주들 강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에는요 급격하게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젠스당 CEO가 양자 컴퓨터 활용에 20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아이윈 플러스, 엑스게이트, KCS 등 일지 두 자릿수대 급락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의 방산주도 장 초반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엄 여파에 폴란드 정부가 방한을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K방산 수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영향으로 오늘 방산주들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다음은 특징주 날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최태원 회장이 젠스당 CEO와 만남을 가졌고 HBM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확대, 오늘 SK하이닉스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2,240억 원 가량이었고 적자 전환을 했는데 202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보실 텐데 삼양식품과 S오일 두 종목 모두 4분기 호실적 전망에 맑은 하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25년 새해 들어서 증시 전략 제대로 된 전략들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작년에 출연해 주시고 새해 들어서는 처음이신데 네.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으시죠. 네,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새해 들어서는 작년 말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좀 필히 유념해야 될 그러한 증시 관련해서 포인트들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념할 게 뭐 찾으면 또 되게 많긴 한데 네. 사실 근데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은 작년에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오늘 좀 미국 증시도 뭐 오늘 나쁘진 않았지만 오늘 미국의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일부 이제 과열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미국 증시가 좀 고평가 부담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소는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주가가 뭐 이렇게 뭐 크게 급락하는 것보다는 좀 완만한 조정을 받으면서 이 고평가 부담을 해소하면 좋은데 그게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당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또 불법 이민자를 바로 추방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단 정책들 자체가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금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정책에 따른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이 지금 4.7 정도 되는데 이게 5% 넘어가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신용카드 지금 연체율이 최근에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그동안 너무 좋았지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이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국내적으로는 그 삼성전자가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 급등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올해 2분기에 이제 반도체 차세대 디램이죠. 이제 원C 디램이라고 하는데 이 디램이 2분기에 양산에 반드시 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케줄에 맞춰서 내년도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될 수 있는 그 HBM4에 탑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여부가 국내 코스피에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올해 뭐 지난해 이제 말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그 상법 개정,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만약 개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진짜 이루어질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변수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취임식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미 증시에 따른 우리 국내 증시의 변동성 유의해 보셔야겠고 또 지난 12월부터 이제 자본시장 최대 화두로 이 상법 개정이 떠올랐잖아요. 뭐 균형을 어떻게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좀 시장만큼이나 예측이 어려운 게 환율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 초반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보편 관세 부과 정당화를 네. 위해서 뭐 국가 이런 경제 비상 상태 선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1,46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다가 지금은 또 1,450원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향후 좀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이제 환율은 이제 네. 그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변수는 있는데 좀 고점은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1,500원을 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라 그래서 이제 달러를 좀 미리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매도를 하게 되면 달러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최근에 환해지를 시작을 했고 이게 앞으로 10개월 동안 매월 일정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한다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결국 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국민연금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1,400원 넘은 거는 결국엔 국내 정치 리스크가 너무 컸죠. 그래서 계엄 선포 이후로 1,400원 넘고 1,470원, 80원까지 갔었는데 이 정치 리스크도 이제 좀 점점은 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앞으로 향후 뭐 탄핵이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외국계 시각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강력한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보편 관세를 모든 제품에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제품만 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그러니까 한 보도가 나왔었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걸 좀 반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보편 관세 한 10% 부과하는 거를 시장은 일단 반영은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만 나온다면은 어쨌든 생각보다는 이 관세가율이 좀 낮아지게 되니까 그걸 보면 좀 환율에는 오히려 좀 안정화되는 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시장은 뭐 안 좋은 것들을 반영하면서 1,400원 후반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1,500원 돌파 가능성은 낮고, 사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던 가장 큰 배경은 결국엔 그 국내, 저는 정치 리스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뭐 좀 저는 좀 어느 정도 고점은 나왔다. 근데 다만 이게 내려가려면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환율은 조금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취임 등의 변수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지만 이사님께서는 1,500원 돌파 가능성은 낮게 좀 바라보시는 네네. 것 같고요. 점점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올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코스피 밴드가 뭐 최하단이 이제 2,250선, 그리고 상단 3,200선까지 굉장히 넓게 펼쳐져 네. 있더라고요. 뭐 이사님 계시는 그 LS 증권에서는 하단이 이제 2,400선, 상단 3,000까지 좀 열어두셨더라고요. 네. 코스피 하반기 이제 3,000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돌파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건이 네.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조건들이 안 되면 돌파는 사실 좀 쉽진 않고요. 네. 그래서 돌파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끄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쨌든 위를 열어 제쳐야 3,000이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반도체 업황이 실제 하반기에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일단 우선순위고, 근데 하반기에 대부분 좋을 거라 예상은 하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니까 사실 지금은 예측일 뿐이죠. 그래서 그게 실현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자체적인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와야죠.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아까 원시 디램이라는 첨단 디램 반도체, 이것도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양산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하이닉스나 지금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이거 너무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우려감들을 불식시켜 준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3,000을 넘기 위한 최적의 좀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분기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을지, 원시 디램 생산이 가능할지,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데 상법 개정. 이게 상법 개정이 되면은 어쨌든 국내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밸류업을 할 수밖에 없고, 주주 가치를 좀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고려아연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M&A, 이 적대적 M&A가 이만큼 무섭거든요. 주가를 뭐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뭐 지분율이 낮거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되면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또 자기 주식을 계속 매입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매수를 해야 지분을 늘려야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법 개정은 어쨌든 주식시장 올리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올해 좀 가능하다면 뭐 3,000은 가능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막연히 3,000 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지수 상단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3,000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지만 하단은 되게 견고해진 것 같아요. 이 2,400선은 어쨌든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 좀 되면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000 넘냐 이거에 뭐 너무 초점 맞추시는 것보다 시장이 2,400을 쉽게 깨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또 업황 자체 회복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줘야 하겠고요. 일단 또 상법 개정도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사님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주셔가지고요. 어제 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네. 했잖아요. 4분기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 시장 컨센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좀 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3%대의 강세. 그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대 빠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사님도 2분기부터 좀 회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미 주가는 뭐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업황은 2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이제 주가는 하반기를 기대하니까 이제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네.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 이제 보고서를 보면 지금 뭐가 딱히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기대감이죠. 그리고 한 네. 가지가 이젠 더 이상 나쁠 게 없겠구나. 치약은 다 봤다. 이 기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이제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치약을 좀 봤다는 건 더 이상 이제 빠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상승이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좀 기대감을 높여봐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오늘도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만 삼성전자가 좀 냉정한 사실은 아직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때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좀 한 가지 제일 우려했던 게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죠. CXMT가 작년에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완전히 부러져 버렸는데 그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이제 미국에서 국방부가 CXMT를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어떻게 중국의 군사 기업으로 딱 설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군사 기업과 거래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또 트럼프입니다, 장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중국의 CXMT를 뭐 수출 규제나 장비 뭐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저는 좀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CXMT가 반도체를 그냥 반값에 팔아버리니까 너무나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가시화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실 안 좋은 건 이미 반영됐고 뭐 기대감을 어쨌든 지금은 좀 높여보되 다만 우리가 100% 좋아지는 건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반도체랑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주시니까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유리 기판이랑 양자 컴퓨터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양자 컴퓨터는 뭐 젠슨왕 한마디에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고 유리 기판은 또 시세를 잘 이어가줘서요. 저희 대형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유리 기판 쪽과 대비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이제 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아이온큐라는 기업을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어제 하루에 40%가 빠졌어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너무 폭락해가지고 좀 되게 힘드실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좀 되게 좀 안 좋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이거 상용화 언제쯤 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최소 15년, 네. 오래 걸리면 30년, 평균 20년 걸릴 것 같다. 그럼 네. 20년 후면 너무 멀어요. 사실 그게 지금 주가 대부분 10배씩 올랐거든요. 마치 주가는 지금 내일 상용화 될 것처럼 올라갔는데 20년 후에 된다면 이건 뭐 정말 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20년 후라는 건요 너무 불명확해요. 성공한다는 여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올랐을 때 투자했던 분들이 이거 진짜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이제 팔아버린 건데 그게 이제 매도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급락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양자 컴퓨터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는데 또 적합하지 않다. AI는 대규모 처리하는 그런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약간 그 소규모 데이터 처리하는데 적합하다고 또 해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 앞으로 상용화 안 된다 이거보다도 분명한 건 뭐냐면 너무 그 테마성 재료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는 기업들이 아닌데 마치 당장 상용화 될 것처럼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약간 거품을 걷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불씨를 당긴 게 결국 뭐 젠슨왕의 한마디였죠. 그래서 당분간 좀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보수적인 대응을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 유리기판은 이제 상용화가 임박을 했고 오늘도 아마 기사 보셨겠지만 진짜 최태원 회장이 그걸 공급 약속을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네네. 기사가 아, 떴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젠스낭 CEO 만나고 와서 바로 이제 거기서 나 팔고 왔다. 뭐 유리기판 이제 판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그치. 보도가 예. 네.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젠스낭 CEO가 삼성전자 이 부스에서 그 삼성전자 그 이렇게 HBM 밑에다가 어프로브드라고 사인하고 왔거든요. 승인했다. 근데 아직도 승인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팩트 체크는 꼭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주가는 된 것처럼 그냥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지금 조심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양자랑은 다릅니다. 네. 그 유리기판은 어쨌든 상용화가 이미 시작되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반도체에 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는 관심을 가지되, 다만 이틀 동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이자 이 말씀이고, 오히려 대형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좀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 오른 게 별로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 관심은 계속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용화 시점을 두고 이제 양자 컴퓨터와 유리 기판주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리 기판 쪽에는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대형 반도체 역시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리 기판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트럼프 행정 이제 집권 시기가 다가오면서요.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거든요. 조선주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일단 그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LNG 운반선을 많이 폐선시켜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건조됐던 선박들인데 탄소 배출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폐선시키고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의 중국 규제죠. 그래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 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규제도 하나의 좀 큰 흐름이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11월 달에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당시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조선업의 그걸 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네.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군함이죠. 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배 만들고 싶대요. 군함을 우린 만들고 싶은데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동맹국이 좀 도와달라. 동맹국은 어디죠? 한국이죠, 사실은. 그걸 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아마 미국의 조선소도 지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버렸잖아요, 현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앞으로의 그 미국 이런 조선 모멘텀에 의한 상승은 저는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또 한 가지 더 남은 게 이제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조선주들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무 올랐으니까 조정을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분할로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건 좀 괜찮지 않나. 기존 보유자는 그냥 꾸준히 좀 들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 살짝 좀 궁금해지는 게, 조선 안에서도 MRO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LNG 쪽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아니 근데 네. 이제 조선이 너무 이제 거기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다양한데 제일 네네. 큰 모멘텀은 LNG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천연가스나 원유 수출 많이 하니까 그거 다 LNG 운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LNG 쪽이 좀 가장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할 것 같고, 네. 또 군함이나 이런 이제 MRO 쪽도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동반해서 좀 저는 좀 갈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엔진도 좀 계속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엔진이나 엔진 부품.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공시가 나왔었죠. 하나 엔진이 엔진인데 6천억짜리 공시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주 주가 받았죠. 근데 그게 경영상 비밀 유지로 누군지는 공개가 안 되는데 딱 봐도 중국이에요. 중국의 대형 조선사에 아마 대규모로 출한 것 같은데, 엔진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배를 25년 동안 운행을 하거든요. 네. 엔진이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엔진 기술은 한국이 한 단계 위입니다. 근데 중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국, 자기네가 선박을 만들어도 엔진은 이제 한국에 수주를 주는 네. 그런 쪽이니까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미국도 좋지만 중국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반도체, 양자, 컴퓨터, 조선까지 좀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참가하는 기업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이사님. 네, 좀 그러니까 보고 여기-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기사를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휴젤, 뭐 브릿지바이오, 테라포틱스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아마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큰 딜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도 종류가 많으니까 어느 쪽의 트렌드에 좀 맞게 시장이 좀 관심을 갖는지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의 이제 피하 주사 제형 기술에 관심이 많은지 뭐 요즘에 리가켄 바이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항체 약물 접합제라 그러죠. ADC라는 그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해도 저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상관없이 올해 내내 저는 좀 계속해서 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수출 성장률이 올해 2.5%밖에 안 될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데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제약바이오만 두 자릿수 수출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이제 기관에서 좀 분석을 냈는데 결국 이제 헬스케어 쪽은 우리가 과거에 뭐 임상시험 기대감 이런 걸로만 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이제 숫자까지 같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업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면 어쨌든 헬스케어는 상당히 앞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 금리가 좀 너무 높잖아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급등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위로 튀기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 핑계로 좀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올해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이제 100만 원을 넘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아마 IR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니까 4분기 실적을 대부분 다 안 좋을 거라고 다 적어놨더라고요. 아마 일회성 비용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주가 보통 빠지는데 주가 네. 올라 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아일랜드에 있는 그 공장을 매각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 얘기는 뭐죠? 중국과 이제 한국이 경쟁하는데 미국이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과 이제 거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우시바이오가 먼저 움직여 버렸어요. 매각한다는 건 사업을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혜받는 거는 삼성바이오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내내 우리가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으니까 흔히 이제 위탁 생산, CMO, 뭐 CDMO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에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이제 바뀌었다고 보는 게 미국 FDA에 이제 직진출한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FDA 또 유한양의 렉나자라는 그 폐암 치료제를 어쨌든 승인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런 게 극소수였지만 점점 녹십자도 있죠. 녹십자도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한국의 이런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그 어렵다는 FDA 문턱을 지금 하나씩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거랑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신약 개발 잘하는 그런 대형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모멘텀으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은 이벤트 이후에 좀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는 또 별개로 이사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올 한 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CMO, CDMO 관련주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사님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반도체, 조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외에도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있으신지 그리고 종목까지 좀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너무 네. 많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왜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기업들이 안 오른 것도 너무 많은데 다만 이제 조금만 제가 먼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자 컴퓨터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너무 테마로 올라갔던 업종들 있잖아요. 그쪽은 좀 단기적으로 조금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아닌데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빠지거든요. 내가 네. 대응 못하게.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자제하시고 좀 못 올랐던 곳에서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최근에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올해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하는 게 건설사입니다. 네. 건설업종이 지금 최근에 또 한 뭐 중견기업이 법정 관리 들어갔다는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왔지만 대형 건설사는 재무가 좀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저는 좀 하반기엔 살아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형 건설사도 나아질 것 같고 또 게임 업종도 지난해 너무 어두웠죠. 너무 네. 안 좋았는데 게임 업종을 올해 좀 좋게 보는 게 신작 게임도 있는데 인건비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3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개발자 몸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 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당시에 이제 그런 산업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부르는 게 몸값이었죠. 그때 이제 흔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그랬는데 그게 부메랑이 됐죠. 3년 동안 게임사 실적에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 많이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몸집이 되게 가벼워져요. 그럼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MLCC 쪽도 좀 괜찮게 보는 게 중국이 단말기 이제 최근에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이구환신 정책을 또 내놨는데 중국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우리나라 MLCC도 저는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업종들은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네. 올해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 혹시라도 가능해진다면 M&A가 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증권주도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오늘 뭐 오랜만에 기아가 올라가는데 전 자동차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동차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저는 배당입니다. 배당 매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 PBR 주고 현대차 그룹 기본적으로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우선주도 그렇고 뭐 5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높은 배당률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부진할 때 이런 상법 개정이 혹시 될지 모르지만 관련된 저 PBR 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사님께서 뭐 반도체 대형 건설사, 게임, 증권, 저PBR 주까지 일단 2025년 유망 섹터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저희가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서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테마 세 가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어제도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테마입니다. JT가 현재 상한가에 안착, YC캠, SKC 20% 이상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트럼프 인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재계 인사들도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알려진 건 신세계 정용진 회장, SM 우현 회장, SPC 허영인 회장까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여쭤볼게요. 마지막은요, 양자 컴퓨팅입니다. 젠슨항 CEO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20년 정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모셔보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예.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저희 유리 기판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할 텐데 어제도 이제 파트너님께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세 이어가는 종목 굉장히 많아서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CES에서 이제 SKC의 이제 앱솔릭스의 이제 유리기판 원판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오늘 또 긍정적인 이슈가 또 하나 나왔죠. 일단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부스 내에 전시된 이제 SKC의 이제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 부스를 찾기 전에 이 잭슨한 엔비디아 CEO를 만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판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SKC가 지금 20% 정도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유리기판 관련 테마를 좀 계속적으로 좀 언급드린 이유가 오늘도 지금 SKC가 이렇게 좀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전에도 제가 이제 이 SKC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력이 나올 경우 최소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이제 선점을 해드렸죠. 이제 그 자리가 17만 원 정도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만 원 자리를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시장에 이 17만 원 자리를 잘 돌파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혹여 이제 돌파한다면 그대로 신고가 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제 이제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램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식가객을 만들고 있는 유리기판 식가객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현재 보시면 오늘은 좀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습니다. 오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리면 한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에 만약에 좀 눌리게 된다면 한 4,000원에서 3,850원 정도 사이권역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이 구간을 만약에 이제 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여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지 여력 체크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죠.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1차 매수 가격, 1차 이제 매도 가격은 충분히 이제 터치한 상황인데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 다시 또 이 5,150원 정도 자리까지 이전 고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더 바라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이제 YC캠이라는 이제 종목도 있죠. 이 YC캠도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잘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이제 그 광통전극에 이제 동도금을 처리해주는 참마디로 좀 전류가 위아래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도금 처리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한 22%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최소한 상승력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항 라인이 한 22,3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은데 혹여라도 이제 22,3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쭉 이제 22,300원을 돌파할 경우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2차적으로 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서히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음봉 떨어졌을 때 차에 눌려서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16,600원 정도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양봉이 떴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지금 잘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17,3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저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최소한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트너님, 저 좀 네. 궁금한 게 이제 램 테크놀로지나 캠트로닉스는 지금 자리도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SKC나 YC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이제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 따라잡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현재 종가상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보통 한 이게 네. 한 22% 정도, 그러니까 20% 넘게 네.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상승 시세가 조금이라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 저항으로 작용되는 라인이 대략 한 22,3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4,000원 정도 자인이니까 대략 한 뭐 8에서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번 내일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SKC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시세가 강하게 뿜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월봉상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7만 원 정도, 지금 주가에서 한 대략 한 7,000원 정도는 더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간 유리 기판 좀 데일리 하스닥 주목하셨던 분들이시라면 해당 종목들로 이미 수익권이실 텐데요.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참고해 보시라고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 인맥이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취임식이 20일. 진짜 코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재계 인사들이 이제 참석을 취임식에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께서 작년 말에 좀 공략을 이미 해주신 종목으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네. 갔어요. 네, 전략 어떻게 네.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인맥 관련이라 하면은 일단 정용진 신세계 테마죠. 그래서 신세계 INC가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푸드,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SM그룹 이제 우호현 회장도 이제 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SM 관련 이제 종목들이 또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그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뭐 남선알미늄, TK케미칼, 대한해운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허 회장, 이 풍산 회장도 이제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풍산이란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PC 허영인 그룹도, 허영인 회장도 이제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SPC 삼립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금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미 이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신세계 INC는 솔직히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지금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공략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1,500원 정도 자리, 대략 한 8% 정도 기대 수익은 단기적으로 좀 챙겨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트럼프 인맥 관련해서 뭐 풍산, CPS 삼립, 신세계 INC, 남선 알미늄, TK 케미칼까지 뭐 다양한 기회 열어주셨고, 그 중에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시청자분들께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양자 컴퓨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낭 이제 발언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유효한 거는 뭐 20년 정도 걸릴 거다. 이 발언 때문인가요? 뭐 오늘 이제 두 자릿수 때 급락 전 너무 보이는. 좋아요. 왜요, 파트너님?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또 네. 우리한테 매수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다. 우리 잭슨한 CEO께서 네.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따라잡는 전략,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네. 여러분들이 다시 또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사인을 다 드렸어요. 저랑 같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다 매도해 놨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종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이제 대표적으로 좀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이, 코이버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잡지 마세요. 이제는 매도할 시기입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이제 1월 6일 이후로 지금 쭉쭉쭉쭉 빠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빠지는 상황이 거래량이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리죠,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량이 안 실리면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반등력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대략 한 6천 원 정도 구간에서 요 밑으로, 그러니까 6,000원 밑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한만 가신다면 최소한 기술적 반등력을 어느 정도는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또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네, 우리가 이제 후발로 한번 누렸던 종목인데 이제 상승력이 쭉 나왔다가 지금 마찬가지로 쭉 눌렸죠.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 7,100원, 그러니까 7,000 지금 현재 500원 구간에서 7,1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또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력을 우리가 또 취해볼 수 있는 또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제 가장 먼저 언급을 드렸던 솔리드,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체 이제 실적이 좀 좋고 뭐 이 양자 보안 쪽뿐만 아니라 이 통신 장비 쪽, 특히 이제 5G 랜 쪽이 좀 긍정적으로 조금 미국에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조금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오픈랜 기술이 좀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선 라인 있죠. 20선과 맞물리는. 그래서 대략 한 5,950원 정도 라인,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저점 매수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상장 기업들, 특히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QSI,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는 솔직히 양자 컴퓨팅 부품을 만든다라고 지금 언급된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이 파머논리식 직접 회로를 현재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분 증폭기 적용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양산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공정 기술을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또 샘플까지 건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양자 컴퓨팅 제조사에 이 회사의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좀 매우 높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구간까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고 하락 구간에서는 전혀 거래량이 지금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부터 20선 터치 후 지금 밑골이 달리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혹여 재수없게 더 밀릴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2분할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번 탁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조금 더 만약에 재수없게 내려올 경우에는 7,300원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해준다면 평단이 최소한 7,900원 이하로 밀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반등력으로 평단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마련될 뿐더러 여기서 만약에 강력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14,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만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다. 그죠? 하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도 저평가고, 그래서 QSI까지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조정이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오늘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서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시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언급되어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종목들을 저희 이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방송에서 좀 제대로 캐치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밴드에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를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콕 집어넣고 관심 종목으로 다 넣어놓은 다음에 공략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